닥치면은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해야지만은 그 전에는 별로 접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닥친 분들한테는 꼭 손해가 있죠. 왜냐하면 아쉬워져요. 운명하신 순간에는 모두가 아쉬운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 돼요. 끝나고 나서는 기분이 좀 나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장래 얘기를 하러 왔어요. 장래 얘기를 어디까지가 장래의 시작이고 끝이냐, 어떤 장래를 얘기할 것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신 다음에 치르는 장래,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돌아가신다는 기준이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기준을 장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은 내 장래를 장래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을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가족에 누가 어르신들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젊은 분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다면 내가 장래를 치러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이 짧은 데에서 그 기준이 내 죽음은 이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래 기준을 볼 때 내가 주관이 돼서 치르는 장래가 있고, 내가 당사자가 돼서, 내가 죽은 내 당사자가 돼서 나를 누군가 장래를 치러주는 장래가 있어요. 구분을 해보셔요. 나는 누구한테 장래를 치러줄 때 나는 이렇게 치러줘야겠다. 그 조금 말하는 뭐 비용 얘기나 이런 것이 되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장래를 치를 때는 나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도 장래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우리 결혼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결혼을 하실 때 결혼식장을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첫째는 어디서 하든 간에 장소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도. 그렇듯이 장례식도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장례식은 똑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장례식도 가족들이 수의도 준비하실 수 있고 용품도 준비하실 수 있고 그렇게 따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조문객 접대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결혼식장을 보시면 식장에서 밥은 밑에 가서 따로 드시죠. 뷔페에서.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드시지는 않아요. 결혼식장에서 드셔요. 결혼식장에 속한 뷔페 식당에서 주로 드시죠. 장례식장 장소하고 음식은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식은 예물이나 드레스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하듯이 장례식도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나하고 유대관계가 있다든지 서로 또 체면이나 또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럼 식장은 거기서 하셔요. 그런데 장례식은 우리 가족에 맞게끔, 이거는 우리 가족 일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맞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식장하고 음식은 하지만은 식은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장례를 치를 때 가족들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족들 중에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쓸려다녀요. 누군가 주관자가 없다 보면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일 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그러자고 하고 저분이 뭐라고 하면 그러자고 해요. 장례식장비는 다른 것하고 조금 틀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다 끝나고 계산을 할 때 계산서 보고 나서 비싼 애, 싼 애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경황이 없고 꼭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결정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장례는 고인분을 가족들하고 하는 이별식이죠. 그 이별식만 딸랑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작은 장례라고도 해요. 그럴 때는 장례식장이 대실 같은 거, 고인을 모시는 것하고 손님 음식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는 장례식장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것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준비할 때는 가족들이 선호한 곳, 아니면은 아시는 데가 있다든지, 그래서 장례식장을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는 장례식장에 따라서
우리 가족에 맞는 방 호실 크기가 있습니다. 큰 방이 필요 없는 분은 작은 방을 쓰셔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크기의 호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장례식장의 대실료 같은 거, 사용료 이런 거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100만 원짜리를 쓰려고 했어요. 여기서 기준은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짜리 쓰려고 했는데 100만 원짜리가 없어요. 390짜리밖에 없네. 그러면 100만 원짜리 없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난 다른 장례식장 갈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한 분이 주관을 하시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해요. 입관을 하실 때, 이건 입관용품이라고 그러죠. 고인을 모실 때 옷 입히는 방법에 따라서 용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많게는 100만 원도 넘게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개만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잘못 관하면 따라가요. 뭐라고 하냐면 재단꽃 100만 원짜리 다들 하셔요 하면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수의도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다들 하셔요 하면은 나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냥 미리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삼배같이 비싼 건 할 거 없어도 자연사, 종이나 만화, 면이나 자연적으로 한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요. 장례식장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장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식장에서 대실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장례 진행도 맡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상조를 가입하신 분들 있죠. 상조를 가입하신 분들은 식장은 내가 원하는 식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상조를 시켜서 얼마씩 내잖아요. 그렇게 상조를 가입하면 상조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상조도 뭐가 있냐면은 선불상조가 있고 후불상조가 있어요. 선불상조는 미리 돈을 냈어요. 그렇게 하시는 상조가 있고 후불상조라는 뭐냐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돈을 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맞춤식 장례라는 거 뭐냐면은 가족분들 중에서 아니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의는 뭘 하고 용품은 뭘 쓰고 따로따로 우리 가족이 맞춰 가지고 사실 이건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겠죠. 상조의사는 패키지로 정해져 있어요. 수의 드립니다. 관도 드립니다. 뭐 드립니다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400이다, 500이다 하면은 그 500 안에서 400 안에서 그런데요 수의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더 주세요는 안 해요. 장례식장의 장례는 어떻게 되냐면 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도 상품 400짜리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400이 아니라 600, 700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장에서 하는 진행하고 상조의 진행이 장단점이 있어요. 식장에서 할 때는 내가 잘한다면 더 싸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비쌀 수도 있고 근데 상조 상품은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약속은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준이 있다. 틀 안에서. 그래서 엉뚱한 바가지는 쓰지 않을 수 있다. 그 장점. 내가 가보고 싶은 납골당이든 추모관이든 수목장이든 한 번씩 가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안 움직이고 식장에만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리고 누군가가 소개시켜준 분만 믿고 그때 가서 봐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추모관 가가지고 미리 가서 보지를 않고 화장하시고 3일째 발인한 날 화장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왕이면은 한번 가보고 정하시는 게 더 좋겠죠. 경황이 없을 때일수록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너무 쫓겨.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인이나 선후배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잘해줄게라고는 잘해요. 잘해줄게. 잘해줄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해줄게. 뭘 잘해주겠다고는 안 해요. 잘해줄게죠. 그러면 잘해준다고 하고
계산서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몇 프로 해줄게. 이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얼마에서 몇 프로.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명하시고 제일 먼저 장례식장 전화하시잖아요. 장례식장 덜컥 전화해서 모셔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상담했다든지 알아봤다든지 하면은 가만히 계시고 물어보시고 움직이십시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요. 운명하시고 손님을 받을 시간까지가 보통 4시간, 5시간. 손님 받는 시간이요. 5시간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준비를 해요. 재단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 중에서 10분, 20분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길은 것 같은데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 이별식입니다. 장례는 이별식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이별해요? 우리 가족끼리의 이별식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주관은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 주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게 첫째인데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거, 뭐라고 하면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가족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모관은, 추모관은 납골당이라고 하죠. 유골함에다가 굴분을 모셔가지고 밀봉을 한 상태에서 모시는 게 추모관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추모관은 옮길 수가 있어요. 추모관은 층마다 값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수목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딱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해서 이 유골함이 사기가 아니라 흙으로 해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해서 땅에서 이렇게 다 녹게끔 그렇게 하는 게 수목장. 그래서 수목장도 나무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값이 틀려요. 시립에서 하는 건 좀 싸죠. 시립에서 하는 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시립은 40년 지금 40년 후에는 내 권리가 없다고 저기를 해요. 서명을 해요. 그리고 수목장에 시립에 가셨죠? 시립에 가셨으면 다른 데로 옮길게요 하면 허락 안 해줘요. 지금 시립은. 사립은 내 자리에 가서 계속 관리를 해요. 관리비만 되면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가 사립이에요. 근데 사립은 몇 년 후에 갑자기 우리 집에 뭐가 생겼으니까 옮길게요. 그래서 옮긴다고 해서 흙 판다고 해도 사립은 허락을 해줘요. 근데 시립은 안 해줘요. 그러면 수목장이냐 추모관이냐도 그분 입장이냐 내 입장이냐라고 이제 생각해요. 예? 내가 모시려고는 살아있는 내 입장인지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수목장이냐 추모관이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자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장례식장에서 다 해야지 쌀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장례식장에서 상조를 쓰면은 밥값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상조도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조 그 계획표에 보면요, 상조 가입하신 분들은 약속은 표가 있어요. 약속은 표에 차가 몇 대, 도우미가 몇 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이상은 안 하니까 그 표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별이라고 그래요. 절을 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조금씩만 신경 쓰면은 끝나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뭐냐면은 가족들한테 이별하는 것을 내가 잘 보내드렸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거의 다는 어떻게 보내드렸는지도 모르고 끝났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90이 다 된 어머님이 계시고 저도 뭐 내일 모레 먼저 70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예비 지식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뭐 장거리 여행 갈 때 여행 계획 세우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닥치면은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섬세하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면은 할수록 제대로 이별하면서 비용은 더 줄일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특히 부모님도 그렇고 제 자신의 장례도 그렇고 장례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알차게 준비하셔가지고 되게 만족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가치관이나 태도 이런 게 범위를 잡는다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